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8일 월요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미국장이 혼조하게 마감해서 그런지 일단 아시아도 보시다시피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유럽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아시아는 내일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금융시장의 중심부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부는 유럽이나 미국이겠지. 아시아가 아니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 오늘 적당히 눈치 봤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장을 움직였던 이슈는 일단 제 생각에는 상하이 봉쇄 그죠? 전염병 이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 11월, 12월쯤 오미크론 등장하면서부터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염병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움직임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추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슈다. 오늘 하루 시장을 좀 흔드는 이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런 재료를 가지고 아시아 시장은 좀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 일부는 그런 하락폭을 되돌리는 애들도 있었고 일부는 그런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었다는 특별한 건 일단 없었죠. 그래서 오늘도 유럽이나 미국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오늘 밤 현재 유럽은 금요일 날에는 어떤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을 테스트했다면 지금 현재는 박스권 상단의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미국도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어제 만들어놨던 고점, 금요일날 만들어놨던 고점과 금요일날 만들어놨던 저점, 일단 어제 거래됐던 그 범위 내에서 또 힘을 테스트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나타날 것 같네요, 그죠? 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림을 좀 보자면,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걸 이제 그림을 다 같이 확인을 하자면은, 독일 증시, 유럽 증시의 대표를 독일 증시로 보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 딱 거기 일단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이거 무조건 넘어갈 것 같다. 그거 아직 알 수 없죠, 여러분들. 길고 짧은 거는 이제 뚜껑을 까봐야 하지 않은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싸우고 있는 거고, 이 싸움이 끝나진 않은 거고, 오늘 종가상으로 여기 있는 이 라인을 아예 이제 훌쩍 돌파한착 해버리면은 이제 위쪽으로 간다라고 인정해도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 이제 이걸 완전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만 마감을 해줘도 이제 상당히 이 윗부분에 쌓여있는 어떤 저항을 소화하는 꼴이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크게 조성이 되겠죠. 아무튼 유럽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박스권 위쪽으로 일단 시도를 해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고점, 전일 저점 이런 부분,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매물을 소화하거나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서 또 어떤 힘 싸움을 벌이게 되겠죠. S&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방이 열린 그런 상황에서, S&P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봤던 나스닥과 다르게 여기 이미 물론 엄밀히 따지면 여기 어디 전부 다 저항이 있긴 있지만은,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어제 금요일날 나온 이런 양봉은 전일의 어떤 매물대 저항을 소화한 꼴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좀 위쪽이 좀 열린 상방이 유리한 상황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또 싸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하여튼간 오늘 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 숏 포지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밤은 그냥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될 것 같다. 하여튼 이 반등의 흐름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딘가에서 멈추면 이제 그때 움직이시면 된다고요, 그죠? 어쨌든 오늘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 멈춘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굳이 뭘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은 조금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게 지금 독일 증시, 유럽 증시 친구들이
박스권 상단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죠. 왜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현재 9거래일째 어떤 이 못 넘고 있던 이 상단 자리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날이겠죠.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 국제유가 같은 경우 오늘 밤에 조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왜냐? 110달러 자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 언급을 해드렸죠. 110달러 종가상으로 지지하냐 붕괴시키냐, 이런 부분을 잘 보자,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싸울 거 아닙니까? 110달러 싸움을요. 이거 잘 지켜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밤에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거는 뭐 국제유가, 뭐 아니면은 방금 보여드린 어떤 뭐 독일 증시,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친구들만 조금 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그리고 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사실 딱히 어떤 이슈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달러 인덱스는 일단 상승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기술적으로 어떤 무거운 저항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왔으니까 이 저항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런 거 살펴보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오늘 좀 중요하다라고, 이거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 어떤 매물 자리, 지난번에 밀렸던 그런 자리들에 도달했잖아요, 그죠? 도달했으니까 솔직히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항이니까 쉬어가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보긴 볼 거고요. 하여튼 오늘 밤에 어떤 중요한 자리에 도달한 친구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에 도달한 친구들, 뭐 유럽 증시, 국제유가, 달러 인덱스, 그리고 언제나 잘 봐야 되는 뭐 미국 증시,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어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요. 변동성 지수는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위쪽에다 간다라고 베팅하면은 아직까지는 안 되겠죠. 이 정도 모습 체크만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뭐 특별히 뉴스 없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떤 평화 협정, 이런 이슈가 잘 돼가라, 뭐 어쨌든 뭔가 좀 회담이 잘 돼가는 듯한, 뭔가 좀 진전이 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일단 증시는 전쟁 이슈 이런 걸 잊고, 일단 전쟁 이슈를 잠시 잊고 잘 올라가고 있는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전쟁 이슈가 조용하니까 어쨌든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슈가 없어요. 뭐 파월의장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FOMC 회의 같은 것도 뭐 거의 한 달씩이나 이제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사실 그저 주식시장이 어떤 눈치 안 보고, 이슈 눈치 없이 어떤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뭐 그나마 이렇게 좀 맘 편하게 반등할 수 있는 게, 더군다나 지금 3월 말이죠. 그러니까 3월 말은 뭐예요? 월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월말에는 언제나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가 관리, 월말 종가 관리. 그러니까 3월 말이 되면 또 하나의 월봉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 월봉의 종가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죠? 좀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 3월이 이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에 관련돼서는 뭐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오늘 그죠, 뭐 별로 할 말 없어요. 얘도 아마 유럽 증시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모습이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독일 증시하고 비스무리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거래일째 일단 363이란 자리를 코스피 선물이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일단 저항이죠. 뭐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여기 오랫동안 저항이 363 부근에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363을 넘어가지 못하는 한, 363을 돌파한착하지 못하는 한은 363은 저항이니까 363 부근에 오면은 숏 포지션을 한 숟가락씩 더 추가하는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뭐 한 숟가락씩 추가하시다가 종가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또 뭐 한 숟가락 또 비중을 덜어내시든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중요한 저항에 363이 있으니까 저항에선 뭘 해야 된다? 그죠? 숏 포지션 매집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항이니까. 아무튼 뭐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기술적인, 정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만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저항이 있는데 저항 못 넘어가면 뭐 해야 된다.
어딘가에 지지선이 있고 어딘가에 지지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이런 생각만 갖고 그냥 건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좀 기본적 분석 이런 것도 좀 밑바탕을 깔아는 놓고요.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고, 제가 금요일 날 밤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이슈들이 있죠. 금리 인상이 옛날엔 호재였는데 지금은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옛날과 좀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뭐 금리 인상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게 계속 약세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한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는 일단 어려운 조건이구나,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서 느긋하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아무튼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움직임이 더러워요. 이게 뭐죠? 박스권 하락. 그러니까 이걸 계단식 하락이라 그러죠. 근데 옆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정말 길어가지고요. 정말 지루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터진 다음에 손가락 빠르게 그걸 추격하셔갖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솔직히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죠? 변동성 한번 터지면 정신없이 움직이니까. 솔직히 뭐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좀 변동성이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옛날에는 뭐 하루에 몇 포인트씩 움직이고 막 폭락도 하고 이런 구간도 있는데, 지금은 이런 구간들에 비하면 변동성이 죽어 있잖아요. 비교적 차분한 구간이고, 지금 일주일 내내 5포인트 위로 363, 아래로 358 이렇게 움직이니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그래도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변동성이 적으니까 좀 마음은 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이런 답답한 구간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구축하는 게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이 좀 느리신 분들께는 이런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움직일 때 추격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신 없는 분이라는 가정하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조용한 때에 움직이자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손가락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구간을 저는 잘 활용을 해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죠?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딘가를 붕괴시키진 않았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으니까, 그죠? 아직까지 박스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박을 기대하시면 안 되겠고, 박스권 붕괴되면 대박을 기대하는 건데 아직 뭐 그런 자리는 아니죠. 네. 하여튼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는데, 뭐 솔직히 이것도 어떤 금리 인상, 최근에 금리가 급등한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지금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어떤 시장의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가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 미국 주식시장의 S&P 같은 거고, 코스닥은 나스닥 같은 거죠. 얘가 어쨌든 뭐 기술주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그러니까 얘가 금리 인상에 지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코스피 이런 쪽은 좀 뭐 이렇게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이 한국 주식시장에도 미묘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거 생각해 보면 이런 설명도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금리로 미국 주식시장의 그러니까 미국 금리의 상승, 한국 금리의 상승, 이런 금리의 상승이 오늘 그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의 어떤 서로 다른 이런 움직임에 약간의 설명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그죠? 추세만, 딱히 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만 보자고요. 근데 특별한 일 없죠. 아직까지는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요 정도 하면은 뭐 다 체크는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오르다가 오늘 밤은 좀 되돌리고 있는데요. 뭐 사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금리가 좀 많이 급하게 올랐죠. 아무런 이슈도 없이. 더 가더라도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채권 가격이니까 거꾸로 돼 있죠. 하여튼 금리가 좀
금리가 좀 요즘에 좀 급하게 움직인 것 같으니까 뭐 오늘 밤 좀 쉬어가려나 요 정도 생각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기 위안화 환율만 보고 마치자면요. 위안화 그죠?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 어떤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추세 전환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선이 정확하게 끄은 추세선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정확하게 끄어 보면은 하여튼간 얘는 어떤 이런 하락 추세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 추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다만 최근에 움직임이 급격했기 때문에 그죠? 급격했기 때문에 일부 좀 쉬어가는 모습, 또 직전 고점의 저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버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추세는 전환됐고 쉬어야 될 자리에 쉬고 있고 올라가는 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금리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기 이거를 보시면 이거 데이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어디 갔더라? 여기에서 누가 올려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겠죠. 위안화를 움직이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국채 스프레드 요게 위안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은 지금 요 차트가 위안화의 움직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중 국채 10년물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죠. 초록색 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지금 위안화는 움직인 게 없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위안화가 요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위안화가 급하게 올라갈 수 있다. 위안화가 급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중국 증시 혹은 그의 영향을 받는 코스피도 나중에 안 좋을 수 있겠다. 요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하여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여러분들 나타나는 게 이런 게 부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긴축 우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하니까 나타나는 영향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는 게 요게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요게 긴축 우려의 가장 큰 어떤 부작용이라 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이제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미국과 신흥국의 어떤 자금 이동 요런 게 달라진다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이 긴축 우려인 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는 여러분들께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고 요거 그죠? 그리고 이거 그 미국과 신흥국 사이 관계 이건 어쨌든 미국과 중국 뭐 요런 식으로 어쨌든 나라별로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국채 스프레드가 많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죠? 이런 점이 위안화 약세를 불러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긴축 우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긴축 우려 이런 게 이제 중국 증시에도 슬슬 반영될랑 말랑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안화가 만약 본격적으로 회색선이 얘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달러 환율의 약세도 원화 약세도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